미아바 오늘 코코의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피플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저희가 16회 차 때 그 힐라엔타에서 이제 주민들을 조직하고 시위를 또 주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얀마 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또 식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분하고 공급하는 자원 활동을 하셨던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인터뷰를 하고 토요일 날 바로 그분이 활동하시던 사무실에 군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분하고 이분들하고 활동하고 있는 대표분들, 대표 조직가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피스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오피스에 있던 주민 여성 리더분하고 조직가 한 분이 체포가 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6회자 영상을 내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특히나 뜻깊은 날입니다. 1988년 8월 8일 지금부터 33년 전에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첫 시민항쟁이 일어났던 해이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3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죽거나 또 안매장을 당했던 그런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실패한 혁명같이 느껴지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시민들의 용기 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30년 동안 한 번도 쉼이 없었고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얀마 시민과 함께 8888을 기억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코코도 아침에 저희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리더들이랑 함께 1인 시위하는 곳에 가서 미얀마어로 페북을 중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시부터는 한국에 계시는 미얀마 분들 중심으로 온라인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NUG에 계시는 이제 정부 관계자라든가 또 8888 때 또 학생으로서 시민 시위를 이끌었던 그런 학생 리더분들 모시고 또 하는 온라인 회의도 있어서 아마 중간에 저희도 잠깐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저녁 8시 8분에는 8888보 걷기라고 하는 시민 공동 행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날을 맞이해서 또 코코의 17번째 영상을 찍고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저희가 가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모시는 선생님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그리고 고비의 상황에서 와 주셨습니다. 실은 이제 6개월 넘어가잖아요. 미얀마 시위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이기적인 상황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가 특히나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또 88888 소식도 듣고 또 코로나 상황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저희 리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리사 선생님은 아마 미얀마에서 마케팅 관련, 시장조사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본명과 사는 지역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유튜브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 그냥 이러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인터뷰 주선해 주신 한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리사라고 하고요. 저는 시장 조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계속 미얀마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미얀마 상황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한국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맨 처음에 인터뷰 제안을 받고 그래도 한번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그럼 요거 일단은 미얀마에서 코로나도 그렇고 군부독재로 인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얀마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여 지금 이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얀마에서 군부독재
타도 관련된 그런 그 시위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 기회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마음이 같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선생님하고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8888이에요. 8888이면 선생님 혹시 몇 살이셨어요? 혹시 태어나기 전이신가요? 실례long nè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88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는 제가 이게 그 당시에 제가 2개월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부모님들은 그 2개월이 된 아이를 안고 그 행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88년대의 그런 상황들을 생생하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88년대에서 학생으로서 그런 시위대에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 이 군사 독재 반대 이런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군부 독재를 이렇게 혐오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해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88년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만큼은 이 군부 독재를 뿌리부터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한 2달 전에 생일이었겠어요. 88년 8월 8일. 부모님이 2돌 된 아이를 안고 이제 거리에 나오셨으니까, 특히나 부모님들한테는 많은 청년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는 거를 보면서 2살 때 우리 2돌 된 아이를 안고 우리가 거리에 나갔던 부모님들의 과거 88년 8월 8일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대신 부모님들한테 오늘 함께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훌륭한 따님을 또 두신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혹시 부모님한테 들은 8월 8일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8월 8일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요? ok chào bạn nhé qua 네. bọn 저는 예전에 그 88년 그런 사건 관련해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꾸민고나에 쓰는 책도 그런 것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의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그 책을 봤을 때는 그냥 이야기 하나, 그 전에 듣는 이야기 하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실감하게 되니까 또 그 책을 2번째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읽었던 데랑 지금 읽은 데랑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제가 그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그런 거라면은 지금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책을 다시 읽게 되니까 또 새롭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땀, 눈물, 그리고 가족들 모두 이렇게 다 희생을 하고 이렇게 쟁취했다는 그런 점이 너무 슬펐고, 그리고 또 이런 부당한 그런 일을 당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많이 학살도 당하고 이게 군부의 폭행이라든지 고문 많이 당했다고도 들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부모님도 얘기해 줬는데 그때 뭐 학생들이 많이 고문을 당하고 이게 눈에다가 이게 옷으로 감아서 이게 뛰어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독방에서 걷어놓은 그런 상황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듣기로만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현실을 직감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때처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88년대의 그런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서 또 보완해서 이번에는 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88년, 2021년 8월 실은 뭐 농민, 학생, 뭐 여성, 남성 또는 어느 민족에 사느냐 이제 뭐 종교가 뭐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모든 시민이 진짜 어떤 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혹시 1988년과 2021년 8월 8일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면 뭐 시의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요구라든가 그리고 좀 어떤 또 시위를 통해서 갖고 싶은 꿈이라든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88년에 20대 세대들하고 2021년 8월 20대 세대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Okay. 시설실은 제일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8년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디어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직접 촬영을 해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핸드폰 가지고 이게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용감하게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나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제보를 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민 정부한테도 우리는 이게 안심하고 이렇게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88년대에는 리더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다 리더예요.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리더가 필요 없고 스스로가 리더라는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군부독재를 이렇게 뿌리를 더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지켜봐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언론들도 그렇고 이 미얀마의 그런 실제 그런 상황 진실을 국제사회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실은 차이를 느끼는 거는 기술적인 것을 빼고, 뭐 정신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리고 뭔가 같은 비전을 갖고 공동 행동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 미얀마의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확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때의 경험이 더 오늘날의 시민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청년들을 더 앞에 서게 하는 그런 힘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건데요. 그때는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시민들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정치 지도자들이 잘 보이지 않죠. 시민의 항쟁 안에서.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주고 같이 선언해주는 좀 지도자들이 더 많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혹시 그 양곤을 비롯해서 미얀마 전체 지역에서는 8888과 관련된 어떤 시민들의 좀 어떤 행동이나 선언들이 좀 있었을까요? Okay. 와, 아구솔로시모노. 지금 양곤 포함해서 모든 전 지역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내미를 두드리기 하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밖에 드러나지 못한 그런 군 내부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날에는 이런 특별한 날에는 몰래 이렇게 마음 안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양곤, 만달레이, 또 몽유, 아칼레이 같은 그런 대도시 그 전 지역에서 이 8888
그 이 시위를 그 기념으로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88년대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전개가 되고 지금까지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 군부 독재를 저항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군사 독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싫어한다라는 그런 마음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민주주의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 독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군부가 이 국민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다는 거를 지금 실감하게도 되었고 잘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군부 독재를 싫어한다는 것을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행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끌어서 계속 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의 그런 지도자들도 88년대처럼 지금 이 국민들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런 지시들 이런 것들을 항상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대로 우리가 계속 이 정신을 그 전개해 나가면서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국민들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군부 독재를 뿌리부터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8888 관련돼서 현장의 소식을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그 2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강렬했고 지속적이었던 시민들의 시위가 미디어에서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은 이제 학살 못지않게 미얀마 시민들에게 위협과 고통이 되고 있었던 이제 코비드 19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세계적인 질병 같지만 그리고 바이러스 같지만 미얀마는 훨씬 코비드 19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군의 통제가 있었죠. 산소라든가 병원의 어떤 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군이 통제하면서 시민들은 실은 치료를 받거나 산소를 공급받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제 주변에서 그리고 쉽게 또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텐데 좀 선생님 어떠셨어요? 지금 마을은 코로나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코비드는? 그냥 지구야 뭐노. 일단은 미얀마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국민들을 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이 군부는 나라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독재자로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로 고통만 주고 있다는 것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 1차, 2차 때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 도와줬던 그 의료진들은 체포당하거나 이렇게 또 어떤 그 의료진들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거나 일부는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 한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 중에 이 확진자마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 산소통을 충전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는 도중에 또 집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이게 가족들은 산소 충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미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약 하나에 7천, 8천짜 주면은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만 단위로 많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도 산소 측정기 하나에 뭐 몇 천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몇만 짜까지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려서 판매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요. 그 군부는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을
국민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파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 시설에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검사조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뭐 코로나 1차, 2차 때에는 이렇게 모든 시설 이런 의료 시설 모든 거를 갖춰져 있는 그런 의료 시설에다가 우리는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자원봉사자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국민들도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잘 극복을 해왔는데 지금은 다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군부 독재 그런 독재 집단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이기심 때문에 안타깝게 주민들의 목숨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군부 독재가 뿌리부터 이렇게 뽑혀야지 이 미얀마를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전 세계에서 또 해외에서 미얀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얀마 분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군부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지 않고 또 이거를 군부의 또 이익, 군부에 맞게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심각한지가 실은 딱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검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격리는 또 하고 있고 어떻게 또 보호는 받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저희가 이렇게 상상하고 정말 위급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화장터, 장례식, 검진, 검사, 격리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Ok, dạ vậy chị. Pramaulo thì 환자가 생기면은 그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구급차 구하는 것도 어렵고 구급차를 쉽게 부를 수도 없고 또 국립병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을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발길을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도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런 이들이 이렇게 미얀마의 큰 주도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1차, 2차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은 또 CDM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치료를 못 해주고 그냥 뒤에서 숨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고 또는 이게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간변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지역과 그런 마을에서도 이런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인식조차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산소가 급하게 필요하는데 또 이런 자가격리 센터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고 또는 병원에서도 그런 거 공급을 못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 중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나보다 더 급한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 약 사러 나가야 되고
산소 충전을 위해서 줄 서서 이렇게 산소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에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검사 결과를 이게 받으려고 해도 그게 며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이 국민정부가 이 산소 기부를 해주는 그런 링크라든지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 지원해주는 그런 링크를 국민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그렇게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표를 해줘서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따르고 이렇게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치료를 해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CDM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의사 선생님 실력으로는 그냥 CDM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공식적으로만 치료가 가능한다면 얼마든지 이 환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CDM 때문에 숨어가면서 치료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 뒤에서 몰래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무능한 그런 난 CDM, 이 CDM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의사들은 그냥 병원에 있는데 환자들이 오면 산소가 많이 떨어질 때 병원에 오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산소통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거를 또 군부가 그거를 막아서 우리가 몰래 이렇게 숨으면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위약품 같은 거 나눠주려고 해도 군부를 무서워서 몰래 이게 나눠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디 가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든 그 줄을 서야 되고 항상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화장하는 그 화장터에서 가보면 이 시체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눈에 차마 못 볼 만큼 많이 쌓여 있었고 또 어떤 그 시체들은 가족이 없이 그냥 딸랑 시체만 와가지고 그 봉사단체들이 차로 이렇게 운송해가지고 이 화장터에다가 이렇게 집에서 화장터까지 이렇게 봉사단 차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시체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이 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거를 아까 그 봉사단체들이 가서 시신을 데려와서 묘에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하는 것도 우리가 순서를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우리가 이 순서를 등록하고 그런 것들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뭐 하나 하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또 서로 이런 도와주는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그 해외에서 어떻게든 미얀마를 지원하려고 하는 미얀마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현장의 상황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 거쳐도 하실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시민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 나라의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고통 속에 있는지를 저희가 보아왔고 대신 또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들을 일어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제대로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민들의 몫을 다하고 있는 그야말로 미얀마 시민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어떻게 그 7월 초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의료품뿐만 아니라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 뭐 산소공급뿐만 아니라 식량이라든가 뭐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구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조금씩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 부족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충당하면서 지내시는지 궁금하고요. 코로나는 조금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상황이 또 동시에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아. 안녕하이고. 네, 지금 상황은 7월 초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의료 물품이라든지 비싸도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고 또 이게 국민들이 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익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적인 상황을 되찾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이게 코로나가 제2정상이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도 그런 정보라든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험도 조금씩 쌓이면서 좀 안정적인 상황에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라든지 사망자는 많지만은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 국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서 꼭 이렇게 확진하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은 이게 3주 동안 격리하는 그런 거를 꼭 지키고 있고 또 밖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꼭 한 명만 나가는 걸로 스스로의 그런 그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이라든지 생필품, 약품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 서로 나눠주고 있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약품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나눠주는 그런 나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마디로 국민들이 서로 나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 종교단체들, 특히 미얀마 무슬림 그런 종교단체들이 이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의료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정 상태가 잘 안 되고 이 뭔가를 구매하기에 그런 재정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 그런 목표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의료물품이라든지 약품들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눠주고 또는 이게 어떤 가정에서는 이건 식품이 떨어지고 또 확진자가 있고 외부에 못 나가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뭐 하얀 깃발이라든지 노란 깃발 이렇게 둘 다 동시에 뭐 치료하고 식품을 위해서 이렇게 깃발을 세우면은 또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먹을 거를 나눠주고 이 집 앞에서 놔두고 간다든지 그렇게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문민 정부가 뭐 한 가정당 2만원, 2만짜 이렇게 지원금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꿈 같아요. 예, 지금 이 시기에는 다 꿈 같고, 지금은 어떤 물건을 나눠주려고 가져가도 이 군경들한테 이렇게 뺏어가고 또는 협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몰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산소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해주는 청년들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어른들을 위한 무료로 이렇게 돈 받지 않고 이렇게 산소통 충전 대기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무료로
봐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무료로 음식을 사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이든지 알거나 모르거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서로한테 이렇게 나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문화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국가고문의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국민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줬는데 그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때 그 국가고문이 하셨던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뭐 한두 명 정도는 욕심 품고 이렇게 못된 마음 먹고 비싸게 판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죠. 네, 상당히 이렇게 길게 좀 상황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교훈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잘 돕고 또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개인들이 마음을 내어서 참여하는 것, 아마 이러한 소중한 공동체적인 가치들, 또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갔던 그런 문화적인 가치들이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민들 지탱해가는 힘인 것 같습니다. 잘 이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스스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살펴 주시는 미얀마 시민들의 나눔과 그런 또 서로를 돌보는 힘에 깊은 존경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또 왜냐하면 오늘 888 관련돼서 다른 또 활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혹시 이 상황을 쿠데타라든가 또는 이제 코비드 19이라든가 이 상황을 시민들 힘으로 지금 이겨가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뭐 제 기능을 해서 이겨가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가실 건지,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서로 도와주고 스스로를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스스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 군부 독재 밑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뼈저리게 다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정부의 그래서 우리는 국민정부의 그런 지시라든지 국민정부의 정보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노력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이 군부독재 물러날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이렇게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최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예나 이런 무민정부 시대처럼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국제사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 무민정부도 노력하고 이 모두의 힘을 합치면은
얼마 멀지 않은 날에 제일 좋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 몸을 잘 챙기면서 뭐 외출할 때도 이게 잘 조심해서 나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양심이라는 거를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은 우리는 어느 날에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가족들이 만나고, 자유롭게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날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계신 국제사회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미얀마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 8888 33년 이런 특별한 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로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사 선생님이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을 하시는데 항상 끝맺음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잊지 않으시네요. 되려 송구합니다. 조금 놓친 부분은 없는지, 조금 점점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혹시 의도적으로 무관심해지려고 했던 마음은 없는지 다시 살피게 되는 8888년의 소중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정말 시민이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위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2022년 8월 8일 새롭게 인사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대한 관심, 지지,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게 하고 함께 그것을 이뤄가는 우리의 행동들이 가능할지 인터뷰 첫 번째부터 17번째까지 놓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한치도 실은 게을르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위대한 권력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노동자이고 농민이고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스스로 세웠고 우리의 삶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그런 시민들의 굳건한 어떤 연대, 단결에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들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면서 오늘 보이스 오브 아시아 피플,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1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띄엄띄엄 저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코코의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코코의 미얀마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사 선생님, 제주대 말에 고맙습니다. 아이와